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빅스텝은 없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코스피는 2420선을 회복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우리 시장 어떤 흐름 가져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관한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최근 들어서 견조한 주가 흐름 가져가는 종목이죠. 서울가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서울가스로는 최근 대주주들이 잇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가운데서도 전거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밑으로는 배터리 관련한 두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혼다와 미국의 합작 공장 설립 기대감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다 2거래일 연속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 금양인데요. GM이 캐나다 리튬 광산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전거래 리튬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금양의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의 수급은 키워드를 중국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이름 올렸습니다. 전거래일 중국의 제조업지수 호조 속의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주들이 강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의 수급에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가 이름 올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4개월 연속으로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기아를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리오프닝으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 그리고 금호석유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습니다.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쪽에서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은 가운데 특히 금호석유 쪽으로는 전거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마찬가지로 밑으로도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는데요. 철강 관련주들이 전일 강했던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하락하던 가운데서도 전일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SM의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대립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는 최근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전거래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밑으로는 애플 관련주 LG 이노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아이폰 출하량 감소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최근 주가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전거래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밑으로는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름 올렸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출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쪽으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법안을 앞두고 우려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양회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정책에 대한 투자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긴장감도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감에 성장도 두 종목 쪽으로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하했고요.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인버스터데이인 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이 출하됐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중국의 PMI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양회를 앞두고 특히 철강주 쪽으로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6%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성일하이텍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일 정부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공제 기대감과 유럽의 CRMA 법안을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20%대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밑으로는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과의 보토스 전쟁에서 승소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았고요. 프로지스테롤 관련주죠. 케어젠이 이를 몰렸습니다. 터키와 독점 계약을 해지한 이후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전거래를 담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엔터 관련주 SM 그리고 큐브엔터를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알령 해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큐브엔터 쪽으로는 주가는 전거래일 10%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SNS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EUV 관련주 SNS텍은 전거래일 기관이 담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파라다이스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기관과는 반대로 SM 쪽으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리고 LNF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립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까지 일제히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이죠. 바이오인프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오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 따상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급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는 반대로 성일하이텍 쪽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 기대감, 그리고 유럽판 IRA 법안인 유럽의 CRMI 법안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전거래일 성일하이텍의 상승폭이 강했던 가운데 20%대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열 관리 소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나노팀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미국의 2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자정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